또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신설 가족법인을 만들던가 자녀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법인으로 옮기는 게 여의치 않다, 비상장 주식이 너무 높아서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다, 그럼 신설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저는 증여와 상속 그리고 법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가족법인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 재산 자녀들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어떻게 물려주고 같이 쓸지, 이런 고민을 항상 합니다. 가족법인 처음부터 설립하는 것 제가 참 많이 이야기 드리고 세팅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기존 법인을 가족법인으로 또 어떻게 바꾸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관련해서 상담이 한번 왔는데요, 제가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존 법인을 어떻게 가족들을 참여시켜서 가족법인으로 만들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은 저와 상담하시면서 이제 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도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기존 법인을 가족법인으로 만드는 방법들인데요, 기존 법인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운영하시는 법인들이겠죠. 그래서 기존 법인들 이제 주식이 한 100% 정도 한 분한테 있다가 이걸 어떻게 가족들한테 나눠줄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기존 1인 법인을 가족법인으로 왜 바꿔야 될까요? 아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목적은 증여와 상속을 미리미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여와 상속세 아주 엄청나거든요. 제가 요즘도 증여 상속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세금이 참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증여세와 상속세 완화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됐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업 승계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리미리 이제 가족법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족 간 분쟁도 좀 방지가 됩니다. 상속을 할 때 이 법인 실제로 운영을 누가 할지, 그리고 이 법인의 주식은 누가 가져갈지, 이런 걸 미리미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쟁 방지 효과가 좀 있고요. 사업의 연속성이 좀 보장이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다, 자녀 한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떤 자녀가 이제 이 사업을 할지,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저는 부모님 사업 안 할 거예요, 물려받지 않고 저는 저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제 가족법인을 활용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자산 분배가 이제 유연해지겠죠. 특히 개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제 법인화 시켜놓으면 주식으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도 아주 좋고, 이제 가족법인을 어떻게 처음부터 세팅을 하고 잘 꾸려갈지 이런 고민을 잘 해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금을 좀 줄여봐야 되겠죠. 세금 줄이는 건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그래서 1단계 가장 중요한 게 주주 변경하는 겁니다. 이제 기존 법인을 가족법인으로 바꾼다는 게 기존에 100% 주식이 있던 거를 가족들, 구성원들로 옮겨주는 거죠. 기왕에 이제 100% 갖고 있었던 거를 구성원한테 줄 때는 배우자분한테는 많이 주진 않고요, 이제 자녀들한테 많이 가죠. 자녀들한테 일정 부분을 좀 옮겨주고 싶다, 이런 경우고요. 주주 변경한다는 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매매를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도 할 수 있고요. 기존 주식을 자녀들한테 매매를 해서 주거나 그냥 공짜로 줘야 되겠죠. 흔한 방법은 그냥 주는 거겠죠. 이제 매매하는 것보다는 자녀한테 그냥 주고 싶잖아요. 그냥 주면 어떻게 되죠?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당연히 나오고요. 매매할 때는 어떻게 되죠? 매매할 때는 주식을 주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형식은 매매로 했는데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럼 실제는 증여를 한 거니까 증여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주식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식이 얼마인지 왜 중요할까요? 차근차근 한번 보면 주식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할 때 이거를 얼마로 할지가 문제인 겁니다. 증여세를 줄이려면 이 가치가 작아야 되고, 매매를 하더라도 주고받는 돈이 작아야 좋을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녀한테 주는 거니까 자녀의 세금이 좀 작게 나왔으면 좋겠다, 또는 양도세가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주식을 아주 낮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주 흔히 하는 착각들이 액면가로 하면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액면가로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고요. 이제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액면가액으로 하면은 누군가의 이득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5,000원짜리 주식을 자녀한테 한 100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가치평가를 해보니까 이 주식이 한 10만원 정도 됐습니다. 10만원에 100주를 준 거죠. 실제는 이렇게 줬지만 액면가로 계산을 해서 증여 신고를 합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죠? 자녀가 요거를 액면가 5,000원으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10만원짜리였다. 요거만큼 이익을 봤다. 이익을 누가 봤죠? 자녀가 봤습니다.